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8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북한 문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안보에서 북한 문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지어 특정 정당, 그냥 진보당이라고 얘기하죠.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 관련된 진실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동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쯤 노무현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돼서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NLL 포기 문제가 가라앉질 않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3년 6월 24일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던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회담록은 30년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노무현이가 생전에 대통령으로서 김정일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회담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기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대화록은 30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이 2007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 남북이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자, 방북 후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라고 주장했던 노무현이었는데요. 지금은 NLL을 북한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NLL 북한이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원이 여기다가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 라고 꼬리를 붙여 폭로하면서 사안의 본질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8개월 동안 대화록이 있냐 없냐, 사초 증발 사건이냐 뭐냐, 이런 엉뚱한 싸움이 돼버린 거죠. 결국 국정원장이 애국심으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고 진실이 가려진 상황이었으니까요.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30년 후가 아닌 당대의 국민이 똑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남재준 원장이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자, 노무현은 NLL 포기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NLL은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당시 14선언 초안까지 만들었던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이 돼서는 2007년에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군의 무장 해제, 9.19 군사합의입니다. 북한에서 무장 해제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였고요. 우린 막 지피를 철수시키고 훈련장을 폐쇄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는. 그리고 서해 평화수역까지, 그리고 2012년 대선 후보 때는 NLL을 확실히 수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유훈 통치는 북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노무현의 유훈을 문재인이가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무현 재단에서는 노무현의 NLL 포기설이 날조라고 했는데요. 회의록에서는 노무현은 그보다도 더한 말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북한, 남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고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는 자유 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해야 되고 헌법 문제라고 자꾸 얘기들 하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자, 심지어 노무현이 너무 치고 나가니까 김정일이 자기네한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더듬기까지,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은 아마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노무현의 흥분을 오히려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김정일이 보기에도 대선 2달 앞두고 어차피 선거에서 질 텐데 북한이 그 정도 정보는 잘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이미 간첩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노무현이 너무 앞서가는 게 황당했던 거죠. 김정일이까지 황당하게 만든 노무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NLL 무력화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회담이 열린 날은 6자 회담 성과로 나온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2단계 조치를 타결해서 13 합의문을 내놓으려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미국을 윽박질렀습니다. 김정일은 막 합의를 마치고 온 김계관에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는데요. 김계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우리하고 미국이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안 합니다. 그 다음 핵계획과 관련해서는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해명되는 차제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라는 자가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완성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다. 중요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였다는 거죠. 우라늄탄을 제조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돼서 2002년 2차 한반도 핵 위기가 시작이 됐던 건데, 핵무기 제조 방식이 플루토늄에서 우라늄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심각한 의미인데요.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꾼 것 같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영병 핵시설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이고 2000년대 초부터 비밀리에 게시한 핵무기 제조 방식은 우라늄 프로그램입니다. 영병 핵시설은 고철이었던 겁니다.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IAEA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던 겁니다. 2007년 김계관은 해명되는 차제로 한다. 6자 회담에서 이견이 해소되면 신고 않겠다. 이 모든 소리를 듣고 난 노무현의 답변이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였던 겁니다. 결국 김정은 때에 이르러 핵 무력이 완성됩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2017년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해다라고 외친 겁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북한이 죽자고 숨겨온 노무현과 문재인이 현장에서 듣고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우라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원자로를 폐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 4건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영변 원자로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 농축 우라늄 핵시설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은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살 길을 열어주고 핵무기 양산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습니다. 저자들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 15년 30년 묻어놨습니다. 묶어놨습니다. 그 진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을 텐데요. 자, 2018년 3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이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때 가서 핵을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걸 비핵화 의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18년에도 한미양국은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해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이가 그리고 정의용이 미국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진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심지어 박지원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민주당을 선거에 승리하게 만들었던 국민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노무현과 문재인 세력이 대국민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만든 건데요. 자, 오늘도 북한이 발표를 했죠. 핵어뢰를 쐈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그냥 일반 작은 핵어뢰가 아니라는 뜻에서 핵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데요. 수중 폭파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해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는 뭐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은 것, 빨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 투발 수단 다양화됐습니다. 이제는 저수지에도 쏘고 잠수함에서도 쏘더니 이제는 거의 무인 잠수정급에 해당되는 거대한 핵어뢰까지 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첩도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혼쭐을 내줄 수도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하나의 미션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바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길로 가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공격 우리가 지켜내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성과 낸 것들 여러분들 주변에 잘 홍보해 주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쭉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